프롬은 이 책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배우고 가르쳐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원제목은 아트 오브 러빙인데 명사 러브가 아니라 동사 러빙인 이유는 사랑은 명사처럼 그렇게 고정적인 대상이나 그런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기술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느냐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랑을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기술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하려고 하는가? 근대 이후로 인간은 자유로워졌지만 개인의 선택이 개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이런 자유는 인간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세상에 홀로 존재한다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고 고독감은 개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방법을 찾게 된다. 술이나 마약을 통해 잊어보려고 하고 때론 성적인 욕구에 매달림으로써 불안을 잊어보려고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함으로써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기도 하고 창조적 작업과 노동에 매달림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이 혼자라는 감정을 바꾸지 못한다. 사실 고독감의 불안을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인간과의 융합, 즉 사랑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융합하길 원하는 개인은 사랑을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사랑은 사랑을 왜곡시킨다. 의존적인 사랑은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단지 쓸쓸해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혼자 있지 못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같아지려고 한다. 같아지기 위해서 한 명은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한 명은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사랑의 역학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기울어진다. 프롬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복종받기 원하는 사랑을 마초이즘이라 부르고 반대로 우월적인 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사람을 사디즘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랑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가짜 사랑일 따름이다. 가짜 사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숭배적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화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랑의 형태를 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는 자신의 기대를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자신은 끊임없는 불만에 빠지게 된다. 두 번째는 감상적 사랑이다. 사랑에 너무 많은 낭만을 부여해서 현실에서의 사랑이 도리어 너무 시시하게 생각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오로지 드라마나 소설 속 환상에서만 경험될 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랑에서 어떠한 만족도 얻지 못하게 된다. 숭배적 사랑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사랑이라면 감상적 사랑은 사랑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사적 사랑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번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정작 자신은 그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상대방에게서 찾기 때문에 이로써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진다. 따라서 투사적 사랑은 결국 헤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사랑이 단지 어떤 황홀한 느낌을 받는 감정에 불과하다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풍부한 감성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내 자신을 잘 꾸미기만 하면 된다는 수동적 사랑이지만 나의 외모나 능력, 조건은 언젠가 변하기 마련이고 이 변화에 따라 손익계산적인 헤어짐이 생긴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된다. 사랑은 조건에 맞춰 거래하고 그 거래 조건에 만족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받는 사랑은 항상 허무감만 남긴 채 끝난다. 사실 사랑의 본질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에 있다. 여기서 주는 사랑은 맹목적으로 주는 사랑이거나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로서의 주는 사랑이 아니다. 타인과 결합하는 사랑의 과정에서 각자의 다른 개성이 서로 존중받고 유지되는 관계가 될 때 서로에게 생기는 충실함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주는 사랑이 나의 자유를 타인에 맡기게 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내가 구속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배와 속박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결정과 판단을 인내심 있게 응원하는 관계가 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사랑의 기술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어떤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전 생애를 통한 훈련이다. 이 훈련은 외부로부터 부여된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과정이다. 또한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자립할 수 없어서 상대에게 집착한다면 상대는 나를 구해줄 수 있겠지만 그 관계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홀로 있을 줄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선 끈기가 필요하다. 사랑은 한 번의 완성이 아닌 반복된 실패를 통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하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프롬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조언을 건넨다. 결국 사랑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도취를 극복하는 것일 테다. 자아도취의 반대는 객관성이다.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기 위해 자아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의 결점을 직시하고 이성을 통해 겸손을 취하며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상대도 나를 사랑해 주리라는 희망을 거는 것이다. 내가 바뀌었으니 너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속에서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